오늘 이 내용은 아마 치과 그 사보험 회사에서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약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약관을 읽지 않으시고 가입하셨다가 속상한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 또 치과 약관을 실제로 자문을 해드렸던 25년 차 치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치과 의사가 된 지는 25년 차가 됐고요. 또 개원의로서는 20년 차가 됐고요. 50세 이상의 구강 건강 관리를 증진을 도모하는 그 치과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 시니어 치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평소부터 굿라이프의 구독자로서 영상을 아주 즐겨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초대를 해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 보험,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과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일반 치과 관련된 사보험에 관련해서 또 과연 그 치과 보험을 드는 게 좋으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치과 보험을 드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아닌지 또 아니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치과의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과에는 뭐 아파서 오시기도 싫지만 어떤 분들은 비용이 무서워서 못 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치과 치료는 그 특성상 비급여 항목, 그러니까 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이 되지 않는 그 치료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보험이 드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은 결론이 뒤에 나와서 많은 분들 영상을 좀 보시게 되는 게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아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 사보험은요, 저는 별로 드시는 그 가입하시는 걸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먼저 결론이고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분들은 뒤에 내용을 좀 이어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치과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먼저 꼭 좀 아셔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고지 의무, 그리고 면책 기간, 그리고 감액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본인의 구강 상태에 대해서 상담사분한테 정확히 알려드리는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하자마자 치과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치료할 일이 생겨도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감액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의 면책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보험금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50% 정도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들, 이렇게 치과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은요, 여러분을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요, 이 세 가지에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신다면은 아예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최근 1년 내에 충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치아는 보험 혜택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했다거나 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냐, 또 틀니를 사용 중이신지도 여쭤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상담사분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그 서류 안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거짓으로 보험사에 신고한다거나 하면 또 마찬가지로 보험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이실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치과 보험 회사에 보험 약관을 자문을 합니다. 그 보험 약관은 가입하실 때 대부분 읽어보시지 않거든요. 잘 워낙 그 내용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을 자세하게 써놓는 것들은요, 결국은 여러분들께 보험 혜택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험 혜택을 최대한 안 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제도적 장치를 걸어놨다라는 거죠.
제가 아예 여러분들께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치과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 유명한 몇 가지 회사들 중에 약관을 아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이 정도, 3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을 내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을 보통 1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이 될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대부분 이렇게 치과보험 회사들이 여러분이 내신 원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0년 뒤에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금액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충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15만 원, 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다 써 있지만 또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에는 50% 정도만 지급해 드릴 뿐만 아니라 보험을 가입 시점에서 이미 이가 좋지 않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보험 가입 시점에 멀쩡한 치아만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브릿지라든가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도요. 영구 치아를 하나 발치하실 때 개당 100만 원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100만 원 정도면은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이 면책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지나고 2년 이내에는 50%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5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요. 연간 3개 한도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냐면 저도 하루에도 수십 분들의 임플란트 상담을 합니다만 보통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요. 하나 빼고 하나 심고 또 하나 빼고 하나 심고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고요. 어떤 특정 부분에 치아를 서너 개 이상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두세 개 이상 심는 것들이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약관이 있는 줄을 모르시다가 또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없고요. 또 이 약관을 아신다고 하는 환자분들은 치과 의사한테 어떻게 요구를 하시냐면 이번에 요거 치아를 하나 빼고 하나 심고 그러니까 수술을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서너 번씩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빼야 되는 치아를 방치하면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기존에 심어져 있던 임플란트까지 망가집니다. 제가 아예 보장이 되지 않는 예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충전 치료나 크라운 치료 같은 것들, 그러니까 떼우거나 이를 씌우는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보장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것도 100%가 아니라 50% 정도만 지급을 해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크라운 받은 치료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을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멀쩡하던 치아인데 새로운 충치가 생겼거나 또 잇몸 질환이 생겼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이가 부러진 치아만 보험금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이 보통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약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약관을 읽지 않으시고 가입하셨다가 속상한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 또 치과 약관을 실제로 자문을 해드렸던 25년 차 치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치아 보험에 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이 돈을 아끼셨다가 그냥 적금 드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이 어렵고 또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암은요, 한번 걸리시면 그 치료비에 드는 돈이 몇백만 원이 아니고요, 몇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드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암에 걸리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암보험 혜택은 많이 드립니다. 근데 치과보험은요, 암에 걸리시는 분보다 치과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에 치과 질환에 걸리시는 분들이 치과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혜택을 드린다면요, 치아 보험회사는 아무데도 살아남을 데가 없을 겁니다. 다 망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치아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과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 레진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를 떼운다거나 아니면 씌운다거나 하는 과잉 진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치아 보험은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 그러면 치아 보험을 들지 않으면 나는 그럼 앞으로는 치과 관련된 건 그냥 내 돈을 다 내란 얘기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란 뜻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과 혜택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직장을 새로 구할 때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볼 때 그 면접관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저울질하다가 이 회사는 치과 보험을 들어주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에는요, 사랑니 하나 뺄 경우도 거의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하나 심는 것도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임플란트 하나 심는 경우도. 치과 치료가 너무 무서워서 치과를 잘 안 간다는 미국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잇몸 치료, 본인 부담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치근 소파술, 치근 할텍술, 시주 수술 같은 것들은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지만 이와 같은 것도 본인 부담금이 채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치과 일반 사보험들, 여러 가지 생명 이런 곳에서 치과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입하시지 마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치과 치료를 받지 마시란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의료보험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만 미리미리 치료 받으시면은요, 굳이 많은 돈을 내가시면서 치과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60세 이상이신데 치아가 좀 유전적으로 좋지 않으시다, 이런 분들은 치과 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균 수명이 요즘은 90세 이상 되기 때문에요. 다만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치과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별로 실질적인 혜택이 없으시리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아마 치과 그 사보험 회사에서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굿라이프 채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